오늘은 정말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우크라이나 전전을 중재하는 게 한반도 통일의 열쇠가 될 수 있다?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?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. 오늘 살펴볼 계획의 핵심인데요.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두 지정학적 문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아주 놀라운 구상입니다. 자, 이 시나리오의 시작은 이렇습니다. 지금 전 세계가 두 개의 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죠. 한마디로 교착 상태에 빠져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. 왼쪽을 보시면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, 끝이 안 보이는 소모전이죠. 오른쪽은요, 수십 년째 이어진 한반도 분단 상황. 이것도 뾰족한 수가 안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 자료의 주장은 양쪽 다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. 아니, 정부도 못 푸는 문제를 그럼 대체 누가 나선다는 걸까요? 이 시나리오가 지목하는 해결사, 과연 누구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미래의 국제정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인들이 하는 것이다. 와, 굉장히 대담한 주장인데요. 핵심은 이미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깔아놓고 신뢰까지 얻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 총수들이야말로 그 어떤 외교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.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 기업 총수들이 주도하는 외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한다는 건지 그 계획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시죠.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, 러시아를 설득하는 겁니다. 전쟁을 끝내면 한국의 최첨단 기술로 경제를 완전히 바꿔주겠다,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.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동의를 얻어내는 거예요. 이제 중립국을 선언하고 나토엔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. 세 번째가 정말 흥미로운데, 분쟁 지역을 한국이 대신 관리해서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공동구역으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협상을 기업 총수들이 비밀리에 진행해서 양국의 최종 서명을 받아낸다는 게 마지막 4번째 단계입니다. 어때요? 양쪽 다 체면도 살리면서 미래의 이익까지 챙길 수 있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됐죠? 자, 이 표를 보시면 윈윈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러시아는 멀었죠? 한국 기술로 경제를 현대화하고 또 명예롭게 전쟁을 끝날 수 있습니다. 대신 군사 행동은 멈춰야 하고요. 우크라이나는요,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킬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. 대신 중립을 선언하고 나토 가입은 포기해야 하죠. 그러니까 이 딜의 핵심은 양쪽 모두에게 계속 싸우는 것보다 평화가 훨씬 이득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오는 게 끝이 아닙니다.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건 사실 훨씬 더 큰 그림을 위한 결정적인 첫 단추에 불과해요. 평화 협상이 타결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첫째, 엄청난 경제 부흥이 일어납니다.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러시아 기술 현대화 프로젝트를 독점하게 되는 거죠. 이건 국내 경제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바로 정치적인 대변혁입니다. 막대한 기술과 자본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가면서 러시아가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시장 민주주의로 전환하게 된다는 그런 구상인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.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제까지의 경쟁자였던 러시아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, 즉 동맹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맺어진 강력한 동맹, 이게 바로 이 시나리오의 최종 목표, 즉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마지막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되는 겁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딱 그려지죠. 2023년 9월을 놓쳐버린 기회라고 표현한 걸 보면 꽤 구체적인 시점까지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. 1단계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고 2단계로 민주화된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최종 목표는 2025년 가을까지 평화 통일을 이룬다. 유럽에서의 분쟁 해결이 어떻게 아시아의 통일로 직결되는지 그 논리적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. 미래는 그냥 예언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직접 행동해서 쟁취해야 할 구체적인 청사진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.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길, 이번에는 북한이 주도하는 또 하나의 통일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.
이 시나리오의 전제는 이렇습니다.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거죠.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공개적으로 손을 내미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명분이 중요해요. 경제가 어려우니 도와달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자는 아주 거대한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남북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남북의 지도자 모두가 세계 무대에서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그런 그림입니다. 결국 이 전체 시나리오, 이게 뭐 실현 가능한 계획이든 아니면 그냥 상상 속의 아이디어든 간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. 기존의 틀을 깨고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보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.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들을 푸는 해답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뜻밖의 장소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